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아파트 등 집합 건물 생애 첫 매수자 중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자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상품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들어간 수요가 늘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에 적용됩니다. 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했다면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 급여가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국내 간편 결제사들이 대형 프랜차이즈에 이어 전통시장과 노점상까지 오프라인 결제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다수의 고객과 가맹점을 보유한 삼성페이와 제로페이 등과 손잡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윤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하루 만에 다시금 급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을 내어주고 코스닥이 다시금 840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집히고 있고요.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지만 전일 TSMC가 9%, 마이크론이 이제 7%, 테슬라가 6%가량의 큰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가장 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를 타격했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실시간으로 시황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미치는 시장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시장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오르고 S&P는 내리고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좀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데이터를 좀 살펴봤을 때 더 높은 금리를 원한다면 인상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향후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또 뉴욕 증시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늘 좀 시황 부분에서 제가 많은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시를 이끄는 큰 축은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는 금리, 두 번째는 상장사 이익,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상장사 이익이 더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좀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금리가 아니라 실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 때 좀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상장사 이익이 좋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추세 상승하는 좀 경향을 보였는데 지금 우리가 뉴욕 증시를 좀 살펴볼 때 TSMC가 일단 실적이 잘 나왔지 않습니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뉴욕 증시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당장,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장, 고용, 물가가 중요하잖아요. 물가는 PC 예상치 부합했습니다만 CPI 3.5% 예상치 상회했죠.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에 아직 확실하게 들어오지 못했다는 점. 고용은 30.3K, 그러니까 30만 훌쩍 넘었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가 넘쳐난다, 실업률 3%대 유지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장이죠. 베이지북도 최근에 나왔는데 GDP 견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장, 고용, 물가 이 세 가지 축을 봤을 때 지금 5.25에서 5.5% 굉장히 높은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고요. 일자리가 넘쳐나고요. 실업률은 3%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잘 나와도요. TSMC 실적이 잘 나와도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속보로 이란 이스라엘 관련해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타격했다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6,000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예요. 왜냐하면 이 선이 추세의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선 이탈하면 추세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 강조해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16,000선 이탈한 다음에 지금 15,600선까지 밀렸습니다. 이 중동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확전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을 했잖아요. 이란이 다시 재보복한다면 확산되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15,600선이 아니라 61선, 15,000선까지 밀릴 수 있고 15,000선까지 밀린다면 투매가 나오면서 15,000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패닉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동 전쟁 관련된 이슈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4,500선 무너졌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선이 4,750선, 61선인데 이 선 이탈하면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4,750선 무너진 다음에 4,500선 이탈하고 121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나스닥 S&P 500 다우와 마찬가지로 중동 전쟁 관련 이슈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봐야겠죠. 제가 출근하기 직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아마 속보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때 대비해서 10시 대비해서 1% 가까이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 2,700선 강조해드렸죠. 나스닥은 뭐 제가 어떤 선 16,000선 말씀드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2,700선이 추세의 지지라인입니다.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2,600선은 무조건 무너지는 형상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2,600선 무너짐과 동시에 2,570선 등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21선 부근에 있습니다. 121선 장중에 무너진다면 추후에 2,500선까지도 이탈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6% 하락폭을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850선은 저번에 재탈환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이탈하면서 830선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장중에 830선 무너짐과 동시에 종가상으로 또 이탈하게 된다면 800선까지도 이탈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러한 증시에서 우리가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전선, 전력설비, 원전, 방산 조금은 밀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 단기 섹터 위주로 원자재 섹터가 강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유가, 구리 정도가 괜찮아 보입니다. 유가라고 하면은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일 수 있고요. 구리는 풍산, 대창, 이구산업이 있는데 이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해서 접근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는 실적도 증시를 견인할 수 없는 정도로 좀 시장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고 추세 하락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들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양대 지수 모두 상승불로 출발을 했지만 실시간 속보에 의해서 순식간에 양대 지수 모두 2%대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830선 장중에 무너지고 종가 마감 시에는 800선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볼 텐데요. 앞선 시황에서도 앞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원자재 특히나 구리나 유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었죠. 저희가 방송에서도 구리 가격 반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1년 내 최고치 가격을 구리가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희가 원자재 관련된 브리핑을 잘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대응 어떻게 해버릴까요? 네, 구리 섹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황 부분에서도 강조해 드렸는데 지금과 같은 어떤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원자재 섹터, 유가나 구리 노려보시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리는 유산 모멘텀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구리와 니켈,
알루미늄 수입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 수급 한번 몰릴 수 있습니다. 공급적인 이슈가 부각되기 때문에 체크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걱정이 안 끝났는데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값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이슈도 체크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JP모건이 구리 가격에 대해서 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초, 그러니까 내년 초에 1만 달러를 달성한다 이런 좀 전망을 내놓았는데 사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가 1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잇는 재료다. 그래서 2파, 3파까지 갈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창, 이구산업, 풍산 이렇게 있는데 이구산업은 저희 방송 지난 공략주였습니다. 나중에 빼서 제가 리뷰할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우선 대창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창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다는 게 시가 대비해서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고 등락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2.55%, 나름 좀 지금 하락장에서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전략 아마 짝짓기 매매 기법을 이용하시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생각하는 대장주는 이구산업이죠. 또 저희 방송 공략주였기도 했습니다. 이구산업이 많이 올라갈 때 짝짓기 매매 기법을 이용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전고점 라인인 1,838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가셔서 단기 라인은 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풍산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기법 잘 아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추세를 저점으로 이렇게 그어보자면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어보자면 추세의 지지 라인이 55,000원 되겠네요. 파동 여러분들 쉽게 좀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11선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하셔도 되는데 사실상 수급이 이구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21선까지 빠질 가능성 높습니다. 21선은 즉 추세의 지지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 55,000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요. 익절 라인은 6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구리 가격과 구리 관련주들 흐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짝짓기 매매 관점에서 대장주를 먼저 선별을 해보고 여타 다른 종목들까지도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방산 섹터 짚어볼 텐데 K방산이 세계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들이 그간에는 있었지만은 지금 당장의 방산 섹터를 좀 볼 수 있는 건 지정학적인 리스크 속에서 우리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반사 이익 가능성들이 짚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방산 섹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황 부분에서 좀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반도체, 바이오, 방산은 조금 빼자. 아니 전문가님 방산은 좋은데 지금 왜 빼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그 단기간 수급이 있잖아요. 원자재 섹터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좀 단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이 몰리는 곳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시스템, 현대로템과 같은 다양한 관련주가 있는데 이 종목들은 대형주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안 좋으면 일단 장기 이평선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일단 지금 당장은 유가 섹터, 구리 섹터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일단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는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수출이 너무나 좋죠. 200억 불을 달성한다라는 이슈가 있고 무역 금융에 10조 원 정도 투입한다라는 이슈가 있네요. 새로운 이슈니까 체크하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정학적 위기 있다고 아까 앵커님께서 강조해드렸죠. 방산 ETF 주목해 볼 만한데 한 달 새 300억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개별주 좀 공략하기 힘드신 분들은 ETF, 방산주 모아놓은 ETF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폴란드 차관단이 방한한다는 이슈가 새롭게 있습니다. 방산이 2차 수출, 아울러 3차 수출까지도 급물살 탈 수 있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수주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일단은 지금 들어가지 말자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들어가면은 고가권이고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단 지금은 유가 섹터나 원자재 섹터, 구리 섹터 공략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지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는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해서 좀 말씀드려 볼 텐데,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거 아까 제가 풍산 차트랑 비슷한 차트죠. 똑같이 추세 매매 기법 적용했는데 1파 눌리고 2파 눌리고 지금 파동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22만 원 라인 떨어질 때 매수 타점 잡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타점 잡고는 매입가 대비해서 10% 목표가 잡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시스템 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매매 기법이 유효해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가 종목 선정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짝짓기 매매 기법, 박스권 매매 기법 다 좋습니다만 대장주 공략하는 게 좋죠. 그래서 나중에 대장주가 오를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우선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짝짓기 매매 기법이나 부대장주, 박스권 매매 기법은 대장주가 많이 올랐을 때 하는 기법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5% 이상 급등했을 때 하나 시스템이나 현대로템 공략하시면 되는데 가격 전략은 16,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16,000원이 박스권의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16,000원 지지라인 잡으시고 매수 들어가신 다음에 단기 박스권의 고점 라인 19,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현대로템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보시면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어지는데 지금은 추세의 중단 라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추세의 지지 라인 가격적으로 보면 4만 원 됩니다. 4만 원 들어가신 다음에 전고점 라인 43,4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 섹터가 워낙에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지만 단기적으로는 원자재나 유가 쪽으로의 수급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목 관점에서 방산 섹터를 공략해보는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전력설비 관련주들 짚어볼 텐데요. 최근에 또 반도체 안에서도 핫했던 게 전력설비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역시나 방산 섹터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전력설비 관련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올 때까지만 해도 상승하던 섹터였는데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좀 눌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멘텀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확보를 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자, 이게 데이터 센터 관련주에 수급이 몰릴 만한 재료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전력 설비 관련주에도 올릴 수 있는 재료입니다.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추가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구축 호재로 인해서 전력 설비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AI가 쏘아올린 위기, 성큼 다가온 전력난이라는 이슈가 나왔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로 인해서요. 전력 소비가 엄청납니다. 일례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H백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소비량 봤을 때 한 국가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로 될 게 아니라 결국 원전이라든지 모든 자원을 다 가동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도 지금 전력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떤 관련주 있는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는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LS 일렉트릭인데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 관점에서 들어봐 보면 되는데 이렇게 단기 추세가 그어집니다. 이렇게 그어진다면 지금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지금 장중에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히 추세의 지지라인 말씀드리면 14만 원 부근인데 지금부터 분할 매수 5%씩 담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손절 라인은 13만 원 잡으시면 되고 최종 목표가는 전고점 16만 원인데 이것보다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이 있는데 이거 저희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제가 2월 달에 미리 선점했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검토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되는데 단기 추세 그어드리자면 네, 이렇게 그을 수 있겠네요. 22만 8천 원, 아까 LS 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장중에 추세의 지지라인 맞닿아 있습니다. 신규 매수 검토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들어가실 분들은 목표가 매입가 대비해서 플러스 10% 잡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과는 다르게
대장, 부대장은 아닌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까다로운 자리이고 추세선 그어봤을 때 지지라인 그려지긴 하는데 아마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에 돈이 몰리면서 나중에 돈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효성중공업 한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 세워드리자면 27만 5천 원 이하로 떨어질 때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 최종 목표가는 3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AI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력설비 관련주들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 브리핑을 해드렸었고 대장주를 매매를 하시면서 지금 당장에는 눌림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보시는 전략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공략주 리뷰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4월 5일 공략했던 이구산업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구리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주 만에 정확히 30% 수익률을 만들어줬고요. 오늘 장중에 21%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구산업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었는지 한번 리뷰로 만나볼까요? 네, 이구산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장세일수록 우리가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방송 제가 매일 나오고 있죠. VOD가 채널에 다 나와 있는데 4월부터 수익률을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온전선, YC캠, S바이오메딕스는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 또 등등 여러 가지 종목이 굉장히 많으니까 또 오늘 제가 추후에 또 이구산업 리뷰하고 공략주 나올 거예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구산업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구산업 제가 4월 5일에 공략을 했습니다. 이때죠. 4월 5일 금요일 이때 공략을 했는데 이때 아마 제가 공략했던 이유가 구리 가격에 대한 전망 정말 좋았고 너무 많이 오르고 있었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5일선 기법 이용해서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어지죠. 5일선 기법 추세가 그어지는데 지금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고가 기준으로 29.84%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물량은 추세의 지지 라인이 6,500원 이탈할 때는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6,500원이 추세의 지지 라인이니까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까지 들고 갈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7,500원입니다. 7,500원까지 홀딩하시고 7,5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종목 이상씩 20% 넘는 급등과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공략주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 종목으로 이구산업 일단 분할적으로 수익 실현하셔라라는 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은 대형주도 좀 추천드렸고요. 짧게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중소형주도 추천드렸는데 사실 중소형주 좋은 종목들은 제가 이미 온앤오프 방송에서 다 추천을 드려서 오늘 봤는데 짧게 치고 빠질 만한 종목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조금 길게 가져갈 만한 종목.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자분들 말고요. 직장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실시간 대응이 힘드신 분들 이 종목 담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양식품인데 대형주입니다. 2조 원 정도 되네요. 근데 음식료 쪽인데 일단은 모멘텀 하나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식품주 고환율 환차의 기대감.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차의 기대감이 있다는 거 하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불닭볶음면 아실 겁니다. 매운 라면이 있죠. 그게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라고 하네요. 무려 매출이 8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적을 볼 때 턴어라운드 전환, 상사 일의 최대 실적, 그리고 매출이 첫으로 얼마 돌파했다. 이런 상징적인 이슈가 있을 때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삼양식품 좋아 보인다 판단을 해서 들고 오게 되었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볼 건데 지금 26만 6천 원 부근입니다. 사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높은 자리죠. 그래서 5일선까지 떨어질 때 한 25만 5천 원 부근에서 담으신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3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고환율 CD 속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종목으로 오늘의 공략주 삼양식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시그널 이슈를 짚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마이크론 TSMC 테슬라 급락, 전일 상승분 반납입니다. 뉴욕 증시 전거래일 반도체주들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TSMC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보였지만 올해 글로벌 파운드리 매출액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도 미국 정부의 61억 달러 보조금 지원에 잠정 합의했지만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주 흐름들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이병민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주들 어제는 좀 급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에 공포심을 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병민 전문가님과 얘기해볼게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아무래도 지금 실시간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마음들이 좀 드는데 일단 TSMC부터 마이크론, 테슬라까지 줄줄이 급락세가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고금리라는 효과도 있었지만 연준의 매파 발언에 이어서 각종 악재들이 어제 좀 나왔고 조금 전에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좀 CNN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CNN 이런 게 떴어요. 이스라엘이 이란 내에 몇 개 지역을 타격했는데 그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이제 CNN과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란은 즉각적이고 최대한 맥시멈 레벨에서 대응을 하겠다. 이러한 상황을 미국이 스탑 바이 정지시켜주길 바란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어떤 그 반도체의 이슈가 아니고 미국의 그 선거 상황, 또 금리 상황,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이 다 묶여져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어제만 봐도 어떻습니까? 어제 불꽃 장세, 전 섹터가 오른 장세였잖아요. 이거는 과도하게 하락한 신민도가 아주 바닥일 때 반등하는 전형적인 급락장에서의 일시적 반등입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 반도체를 매수하지 않고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매수해서 오늘 이익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이 다 오르는 데서 쫓아가면 안 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가져올 특징주라든가 이런 거 보면 시장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시장 상황은 매크로를 보고 전체 세계 프레임을 보고 섹터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반도체를 추천하다 보니까 반도체를 많이 포트에 담고 계시고 어제는 기뻐했다가 오늘 또 슬퍼하시고 이런 장이 왔는데 지금의 상황도 코스피가 3% 이상 하락하고 있는 거는 우리 울고 있는 아이한테 뺨을 한 대 더 때린 격으로 이스라엘이 뺨을 전 세계에 날려버린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보면 기관에서도 7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양시장에서 3천억 정도의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올라가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미 코스닥에서 오르는 종목은 157개 종목밖에 없고 하락 종목이 1,400개 이른다는 얘기는 시장 상황이 어렵다. 특히 오늘 날짜가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에 사실 종목을 추천하기도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늘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매크로를 보시고 그중에서 섹터를 이해하시고 종목을 고르라. 이걸 잘 염두에 두어야 할 아주 엄중한 시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3%대 급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당장의 큰 매크로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원자재나 유가 쪽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한전선 짚어볼게요. 최근 AI 수요가 늘면서 전반적으로 전력설비 관련주들, 특히나 전선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았었는데 대한전선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대한전선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매수했으면 이제 어제 그저께 매수하고 제가 항상 출연하는 금요일은 제가 화요일도 출연하는데 화요일 날 출연할 때는 매수한 날이고 금요일은 아침부터 익절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제가 이제 갖고 온 종목은 이유는 현재 시장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섹터의 중요한 종목이기도 하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우리가 봐야 될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 시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차트를 이렇게 한번 잠깐 보시면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차트의 그림을 보시면 자 급락이 나오면서 하락했다가 우리 2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또는 어제 장중에 매수해서 차익 실현을 적어도 오늘 시초가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대한전선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AI 수요 플러스 데이터 센터, 뭐 전력 수요 이런 거 외에도 구리 수요라는 요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LS, 엘렉트릭, 대한전선,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다 같은 종목은 아니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 우리 국내에서 쓰이는 이런 그냥 말 그대로 전선 종목이고 대한전선은 해저 광 케이블이라든가 구리 관련된 이슈 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이슈가 다 있어서 금년에도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오를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사실 너무 이슈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우리 한 번 정도 이렇게 상승 추세인 종목들이 한 번 정도 올랐다 내릴 때 반등해주고 다시 꺾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면 아침에 갭으로 출발해서 음봉을 그렸을 텐데 오늘 갭으로 오르지는 않고 한 1% 정도 올랐나요? 한번 약간 오르다가 약간 고점에서 13,170원까지 오르다가 오늘 이제 음봉을 그렸다는 얘기는 이게 좀 음봉을 그리면서 지금 매수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종목은 좋은데 우리가 늘 좀 더 하락하면 매수할 때 트레이딩하면 좋을 수 있다. 이러면서 가져왔고요. 또 보아야 될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거래 쪽에 보면 종목 투자자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특징이 보시면 연기금이 최근 한 일주일간 지난주에 엄청 사들인 종목이라서 오늘은 하락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30만 주를 매수했고 이틀 전에도 40만 주를 매수했죠. 어제 매수한 연기금은 평가손이 마이너스 6%입니다. 뭐 평균가 따지면 한 4%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연기금 같은 걸 이렇게 매수 상황을 보시면서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러면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없이 음봉을 만들어주고 있고 최근 3일간의 흐름들을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선 관련된 섹터 안에서 대한전선 좋게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롯데관광개발 짚어볼 텐데요. 유커 관련주로 작년에 핫했던 종목입니다만은 카지노와 앞으로 여행업들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리고 노동절 특수로 인해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한번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배트맨 방송에서 2월 말에 실제로 롯데관광 제주 하얏트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이후에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지금 빠지고 있죠. 자, 롯데관광개발은 뭐냐면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지만 대부분이 제주 하얏트라는 노영동에 있는 1,500개 객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길 작년까지는 제가 자주 가는데 가보면 거의 80%가 한국인 수요인데 금년부터는 확 바뀌었습니다. 2월부터는 80~90%가 중국인, 일본인 또 서양인들 이렇게 완전히 수요가 바뀌었고 카지노도 제가 가보면 아침부터 카지노를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역시 예상대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어떤 구조조정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모든 좋은 종목이 그러하듯이 올라가면 수익을 내시고 또 내려오면 사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지역에도 우리나라 서울 지역에도 외국 중국 쪽의 항공사들이 지금 증편을 운행하고 있답니다. 5월 1일부터 5월까지 노동절 연휴도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노동절 연휴에 오면 한 20만 명이 하루에 들어오면 10,000명 정도는 제주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직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국 항공사들이 기존에 10편을 운행하면 한 2편에서 4편 정도는 증편을 운행하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보시고 시장 상황에 맞게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내려가면 어느 정도 그 타이밍을 타점을 잡아서 올라가면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이고요. 우리는 수급을 잠깐 볼게요.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계속 팔았지만 우리 3일 동안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하면서 3일 동안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급등했었는데 급등은 아니지만 한 10% 정도 올랐었는데 다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같이 덩달아 내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내려간다고 싸다고 매수하시면 안 되고 항상 주식은 우리 차트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반등할 시점에 이때 약간 비싸게 사도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이때 팔 수 있는데 굳이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는데 그걸 사시면 안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제가 한번 셀바스 A의 사례를 한번 드릴게요. 옛날 셀바스 A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자, 보시면 요 싸다고 이렇게 요때 40이었으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끝없이 내려가서 더 이상 많이 빠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셀바스 A의 사례처럼 롯데관광개발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시면 안 되고 타이밍을 다져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커 관련주로서 롯데관광개발 짚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무작정 싸다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등하는 것을 꼭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라는 조언까지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우진엔텍 볼 텐데요. 원전 관련해서 2024년 올해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사실 원전 관련주들 좀 오랜 기간 쉬어갔던 측면들이 있는데 오늘 체크해봐야 될 이유는 어떤 걸까요? 자, 원전 관련주가 사실 최근에 선거 이후에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여소야대가 되면서 그 탈원전을 주장하는 그 야당의 표가 많이 몰리면서 이게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한 일주일 이상 내렸는데 우진엔텍은 우진의 계열사로서 신규 상장주고 탄력성도 높고 또 흑자도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 내려갔을 때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우리가 매수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 지금 보면 지금처럼 차트상 음봉을 그렸는데 오늘같이 빠진 장에 뭐 싸다고 매수하면 안 되고 다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원전주를 다시 반등할 때쯤 되면 아마 원전주 중에서는 우진엔텍이 제일 좋지 않을까. 탄력성, 신규 상장, 실적,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원전에서 우리 계측 장비 수요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들어가는 계측 장비가 우진엔텍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 이런 요인이 있으니까 시장이 좀 잠잠해지면 우진엔텍을 우리가 매수 종목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도 신규 상장의 메리트가 있고 또 실적이 괜찮고 탄력성이 좋은 우진엔텍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같이 3%대 정말 무서운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장 속에서도 저희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좀 급등이 나와서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노펙스 저희가 2주 전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당장에 11% 넘는 급등이 나와서 리뷰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노펙스를 이제 가져온 이유는 공략주를 한번 리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가져왔고요. 시노펙스를 제가 그때 추천드린 게 이때 금요일 날 추천드렸죠. 완전히 바닥에서 음봉을 릴 때 저는 최저점에 사지 않습니다. 주식은 제일 바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서 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시노펙스를 FPCB 관련주로 샀고 시노펙스가 삼성전자 갤럭시 S24에 대한 FPC 수요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또 전기차에도 수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4월 17일 날이죠. 며칠 전에 베트남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증설 캐파가 늘어나서 수요인이 있었다 하면서 오늘 아까 조금 전에 10시 몇 분 안에도 한 11%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3% 내외로 빠지다 보니까 같이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장은 반드시 오르면 수익을 내줘야 됩니다. 그게 시초가부터 또는 2%, 4%, 10% 이렇게 얼마만큼 오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몇 프로 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그 가격에 팔아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결과치를 보는 거고 누구도 오늘 장처럼 시노펙스처럼 꼭대기에서 더 오를지 이게 하락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은 절대 거기 절대 분명히 원칙이 있는데 수익은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을 하는 건 수익을 챙기기 위한 거지 주식을 홀딩해서 대주주에 주겠다, 대주주가 돼서 뭐 영원한 주주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요즘은 수익이 나면 오전장,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적어도 9시 반 이전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라. 제가 이제 지난 2개월간 지켜봤는데 9시 반 이전에 매도한 거하고 그 이후에 매도한 거는 그 위에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 있죠. 여러 방송사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상한가가 몇 개 나왔습니다. 그건 몇 개 나온 거 빼고 나머지 한 90%는 다 폭락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확률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노펙스처럼 시노펙스가 오늘 11%까지 올랐다가 순식간에 급락했잖아요. 분봉도 보면 분봉도 이렇습니다. 5분봉을 볼게요. 자,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5분봉 보면 쫙 올려서 지금 9시 50분 현재
9,560원까지 상승했다가 쭉 빠지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빠지면 길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오늘 공략주 리뷰하지만 공략주 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의 전체 상황에서 전 종목이 내려가는 에너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나만 나 올라가겠다. 몇 종목 올라가긴 하죠. 그러나 그 확률 자체가 10% 5%도 안 되는데 그 확률에 기대어 주식 투자를 할 거면 하시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른 종목은 수익을 내셔야 되고 이제 추천을 했어도 내려간다 그러면 손절을 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를 매수하셨는데 1, 2% 빠진다 그러면 3%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손절을 때리면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와 같이 하신 분들은 일주일 내내 종목이 다 수익을 났는데 단 한 종목도 손실을 안 본 이유는 바로 9시 30분 이전에 다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어제 저희가 매수한 구리 관련주를 홀딩하고 있다면 또 화장품주를 홀딩하고 있다면 지금은 마이너스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시노펙스의 사례처럼 반드시 수익을 내면 매도를 하시라, 익절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좋은 종목들은 아까 제가 시그널 특징주 3종목 소개해드렸고 지금 리뷰 주문 한 종목 했잖아요. 이 종목 외에도 전체 종목의 섹터군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잘 보시고 그중에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셔서 수익은 반드시 오전에 챙기시고 손절을 해야 될 거면 바로 1, 2% 내에서 적을 때 과감하게 매도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리뷰를 했습니다. 네,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등하는 걸 보고 좀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급락이 나오기 전에 수익 실현을 모두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요. 시장 상황들을 정확히 이병민 전문가님과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이번 주에도 한 가지 종목만 저희가 공략을 해볼 텐데요. 어떤 종목 한번 공략해 볼까요?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급락하는 시장에서 사실은 제가 조금 많이 탄력성 있는 거를 생각했다가 고금리 관련주를 생각했다가 지금 바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이 너무 급락했고 제가 오늘 추천드린 날짜와 시간이 금요일 오전 11시 40분 내외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종가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제가 오늘 소개시키는 종목은 지금 현재까지 아무 방송사에서도 추천하지 않는 종목이라서 가져왔고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단점은 하나가 있어요. 수급을 한번 이렇게 차트를 한번 잠깐 같이 보시겠어요?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까지도 계속 순매도를 내린 수급이 안 좋은 종목인데 또 여기서 긍정적 시그널은 뭐냐면 이제 기관의 매도가 멈추었다. 오히려 어제부터 살금살금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대량으로 매도하다가 이제 매도를 오늘 상황에서 멈춘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고 이 종목의 특징은 과거에 공매도의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엄청 때리다가 더 이상 공매도를 못하겠으니까 내릴 만큼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매도 요인 때문에 많이 내렸고 사실 우리가 K-뷰티 또는 뭐 요즘에 외국인 관광객 많이 들어오고 고환율 이 시대에 얘기하지만 아무도 이 종목을 언급하지 않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고환율 시대에 또 6호의 기환에 가장 맞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텔 신라를 잘 아실 것 같지만 모르시는 측면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일단 재무구조 측면 보면 23년도에 900억의 흑자가 난 회사고 그다음에 금년도는 1,900억의 흑자가 예상되는 즉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상승하리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차트에서 보시는 것 바와 같이 이만큼 하락했어요. 6만 3천 원에서 지금 5만 6,900원까지 하락했으니까 계속 주구장창 내렸다는 얘기죠. 제가 한 2년 전인가 코로나 전에 신라 면세점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과연 6호가 영향을 미치나 봤더니 관광객들이 쭉 들어오는데요. 6호들은 한번 보따리 상이 아니라 개인이 사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치로 확 삽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인들은 5만 원, 10만 원 뭐 안 사거나 이런 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는 6호의 기환과 가장 관련이 깊다. 특히 면세점에서. 그리고 또 호텔 신라가 두 군데 있죠. 서울에도 있고 장충동에도 있고 제주의 중문에도 있잖아요. 그럼 6호의 기환과 관련돼서 객실 수요 플러스 면세점 수요와 관련된 종목이 호텔 신라다. 모든 사람들이 요즘 무슨 얘기합니까? 실리콘투 뭐 이런 제시스 메디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종목은 제가 화요일 날 방송에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을 때 1타 강의로 KBT를 7종목을 소개시킨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전부 다 급등했고 지금에서야 모든 분들이 실리콘투 좋다, 뭐 잉그루드랩 좋다, 뭐 클리오 좋다 막 이러잖아요. 자, 오늘도 제가 선도적으로 호텔 신라를 소개합니다. 호텔 신라는 차트상에서 오늘같이 빠지는 장에도 마이너스 0.5%밖에 안 빠졌고
자, 그림상에도 멋지지 않습니까? 차트상의 그림도 계속 양봉, 도치하면서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 호텔신라에 대한 오랜 경험으로 봐서는 빠져도 크게 빠지지 않고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매수할 종목이 없으시다. 그러면 조금 중장기를 보시고 들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오른다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매도할 세력이 없다. 오늘같이 급락해도 매도할 물량이 없어서 매도가 안 나오는 종목. 공매도가 더 이상 불가능한 종목. 그런데 6호의 기환과 또 고환율과 가장 관련된 종목. 그러나 시장이 아직도 모르는 종목. 이런 의미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개인들은 어때요? 개인들은 계속 매수해서 사실 개인들은 물타기하고 있는 와중이고 외국인도 멈췄고 기관이 이제 입지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이 종목은 굉장히 숨은 히든 종목인데 제가 오늘 몰래 가져왔으니까 어려운 시장에서 살 종목이 없는데 조금 일부 한 5%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셨다가 여기서 만약에 더 빠져서 전저점인 55,000원까지 빠져도 추가 매수하신다 그러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제 추정컨대 80% 이상은 수익 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6호 관련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호텔신라를 짚어주셨고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병민 전문가님의 분석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장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금요일 오후장은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섣불리 아무도 지금 보니까 코스닥이 3.25%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도 매수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도 거기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주식은 매수하실 때 급상승장, 즉 어제 같은 날 외에는 장중에 매수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세력에는 기관도 포함되고 프로그램 매매도 포함되는데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매수하는 척하면서 시간에 떨구기도 하고 시초가에 대량 매수 들어왔다가 그냥 패대기 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 종가쯤에 안정적인 종목으로 매수하시되 고환율 관련주 예를 들면 K뷰티, 6호의 기환 관련주 이런 거 또는 흥하해운, 대한해운 같은 거 또 신양자원주, 미래생명자원, 한일세력 이런 종목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종목을 소량만 트레이딩 목적으로 매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 섣불리 매수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가에 고금리 관련된 종목들 혹은 6호 관련주들로만 지켜보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